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고 예능에 나와 웃음을 주고 광고에서 미소 한번 지을 때마다 그 뒷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팬들은 응원봉을 들고 시청자는 TV 앞에 앉고 광고 주는 거액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보도로 인해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이름이 다시 화제의 한가운데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빈예서,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TV조선의 출연료 구조 이야기입니다. TV조선이 빈에서 출연료의 50%를 가져갔다 한 인터넷 매체의 이 문장 한 줄은 팬들의 눈길을 단숨에 붙잡았습니다. 더 팩트 등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TV조선은 미스트롯과 그 후속 인기 프로그램들을 통해 빈예서를 비롯한 출연자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서 제시된 구조만 놓고 보면 빈예서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곳은 역설적으로 빈예서 본인이 아니라 방송사, 즉 TV조선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경연 종료 이후 빈예서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위탁 매니지먼트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사는 다시 TV조선과 하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프로그램이 나은 스타에게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수익을 나눈다는 그럴듯한 그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빈예서의 이름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100이라면 이 중 절반은 처음부터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사이에서 나뉘고 나머지 절반만이 빈예서 측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는 주장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빈예서 측이 수익의 50%를 가져간다는 문장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숨은 주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00 중 50을 가져간다는 말은 언뜻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100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여러 비용 항목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제로 그녀의 손에 쥐어지는 몫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성공의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갔는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해당 매체는 TV조선이 빈예서뿐 아니라 미스트롯 상위권에 올랐던 다른 동료 출연자들의 수익 일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분배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말은 곧 프로그램의 인기를 만들어낸 주요 출연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구조 안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연료와 광고, 행사, 각종 부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이 방송사로 흘러들어갔지만 정작 그 구조가 대중과 팬들, 나아가 출연자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매체는 가장 큰 문제로 불투명성을 지적합니다. 빈예서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계약 조건, 수익 배분 구조, 하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팬들이 알고 있는 건 단지 우승 이후 스케줄이 많아졌다, 광고가 쏟아졌다는 결과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몫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뒤늦게 진실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씁쓸한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TV조선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도 이후 관계자들은 방송 전 출연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상호 동의에 기반한 것이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출연자를 착취한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말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집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 안의 조건은 합의된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느끼는 불편함은 법률 조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린 나이에 신인급 가수나 경연 프로그램 출신 아티스트들이 거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의 조건을 얼마나 세세히 검토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설명했다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과 들의 권력 차이가 극명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구조에서는 이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는 결코 빈에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과 스타, 방송사와 아티스트, 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에서 늘 반복되어 온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업은 언제나 돈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말을 상식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자본은 때로는 자신들이 내세워온 공정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장의 이익을 위해 오랜 파트너와의 신뢰를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이 구조의 이면에는 늘 누군가의 억울함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흥미로운 건 정작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빈에서 본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전면에 서서 분쟁을 키우는 대신 음악과 팬, 무대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기된 질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합리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팬들은 그 침묵 사이에서 스스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하지 못하는 대신 우리가 구조를 감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현재 빈에서의 위상은 데뷔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많이 서는 가수가 아니라 여러 업계가 먼저 찾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특정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관리 구조에 묶여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계약을 둘러싼 고민의 이면에는 자본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주 돈은 냉정하다, 계산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본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더 인간적입니다. 사람만큼 감정적이고 사람만큼 비합리적이며 사람만큼 차별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성공의 과실을 온전히 돌려주는 데에는 놀랄 만큼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빈에서의 사례는 자본의 이런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계약 구조와 자본의 셈법이 얽혀 있어도 결국 한 명의 아티스트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팬들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방송사가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매체가 노출을 주지 않았다면 이만큼의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방향을 정하고 그를 지지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언제나 대중과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차별과 불균형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순수한 팬심입니다. 빈에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새로운 계약 조건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이름을 지켜온 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투명한 수익 구조 속에서도 꾸준히 음원과 앨범을 구매하고 광고를 챙겨보고 콘서트 티켓을 사는 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위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 역시 팬들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구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뭐라는 체념 대신 어떤 계약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몫을 가져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티스트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이든 독립이든 혹은 새로운 파트너와의 동행이든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선택한 길이라면 믿고 지켜봐주는 태도입니다. 빈에서와 그녀의 팬들 사이에 더 끈끈한 유대가 필요하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적인 응원이 아닙니다. 자본의 셈법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시대, 아티스트의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과 얼굴을 가진 팬들,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일관된 지지 말입니다. 방송사의 편성이 바뀌고 광고주의 전략이 바뀌어도 우리는 당신 편디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TV조선과 빈에서 측의 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완전히 정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쪽의 해명이 더 설득력을 얻을지, 앞으로 어떤 추가 보도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이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어떤 구조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질문을 던질 것인가? 확실한 건 빈에서는 이미 한 방송사의 프레임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순간적인 유행을 넘어 독자적인 브랜드와 메시지를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느 회사와 손을 잡느냐, 어떤 조건으로 일하느냐를 넘어 자신의 이름이 걸린 모든 활동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수익 구조는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방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돌,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야 자신에게 돌아온 돈이 얼마나 적었는지 깨닫고 뒤늦게 분쟁을 겪는 가수들,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회사 기밀이라는 말과 함께 벽에 가로막힌 사례까지. 빈에서를 둘러싼 논쟁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단순히 한 스타와 한 방송사의 갈등 정도로 소비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TV조선이든 다른 방송사든 또 다른 매니지먼트든 중요한 건 앞으로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일입니다. 출연자에게 사전에 내용을 설명했다면 그 설명 과정을 더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는 방식, 표준 계약서의 수익 배분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공정함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팬들 역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음반을 사고 방송을 챙겨보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정산 구조와 계약 분쟁, 저작권 문제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아티스트에게 더 유리한지, 어떤 소비 방식이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공유합니다. 빈에서의 사례는 이런 능동적인 팬덤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결국 이런 바람일 것입니다. 빈에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억울함을 느끼지 않기를. 수익 배분표가 아닌 음악과 팬과 무대가 그녀의 고민의 중심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곁에 자본의 계산을 뛰어넘는 순수한 팬심이 오래도록 함께해 주기를. 언젠가 시간이 지난 뒤 오늘의 논란을 돌아보며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그래도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구조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